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제가 오디오 평론가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디오 관련 질문을 제게 해주시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연예인 누구누구 쓰는 오디오가 대체 뭐야? 라는 겁니다. 매니아 애호가 뿐만 아니라 입문자 그리고 1도 모르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컨텐츠 연예인의 오디오 시리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연예인 오디오 첫 번째로 선정한 분은 최근 린다지로 화제를 모았던 분이죠. 이효리, 이상순 씨 부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두 번 이사를 했죠. 처음 논현동 자택에서 제주도로, 그리고 그곳이 효린이 민박에서 공개된 곳이고요. 지금은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논현동 때 공개된 사진을 보죠. 이때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스피커와 앰프가 전면에 보이죠. 스피커를 먼저 살펴보면 스피커는 탄노이의 최상위 모델 웨스트민스터 로얄입니다. 탄노이는 1926년 런던에서 창업한 오디오 노포인데요. 조금 있으면 100년 되는 100년 기업입니다. 라디오와 대중화 시대에 맞물려 큰 성장을 이루다 70년대 영국 경제 불황 그리고 창업자 가이알 파운틸이 은퇴하면서 미국 하만에 인수됩니다. 이때부터 하만은 닥치는 대로 브랜드를 인수했던 거죠. 80년대에 탄노이 경영진에 의해서 다시 영국으로 주인으로 바뀌고 버티고 버티다 끝내는 2015년 중국 뮤직그룹사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하만에 인수됐을 때 나왔던 중저가 모델을 부활시키죠. 공교롭게도 JBL, 탄노이 모두 1970년, 80년대 제품을 복각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붐에 편승하겠다는 건데 모두 소리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더라고요. 이런 정책에 못 견딘 탄노이 엔지니어들이 쏟아져 나와 새로이 차린 메이커가 바로 파인 오디오입니다. 제품 만듦새 죽이고 소리도 좋습니다. 현대적인 탄노이라 할 수 있어요. 이상순 씨가 쓰는 탄노이 웨스트민스터 로얄은 탄노이의 최상급 모델입니다. 1982년 발매 이래 변함없는 구성이죠. 15인치 동축 유닛을 써서 호방한 소리를 내주고 일본에서는 재즈바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현재 버전인 GR의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4,900만원, 꽤 비싸죠. 탄노이 스피커가 매년 올라서 신품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고로 구입하죠.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디자인이나 유닛 구성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이상순 씨도 중고를 사신 걸로 보입니다. 보통 8, 90년대 중고가 많이 유통되는데 중고 시세는 상태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5, 600만원 이상입니다. 중고 구매하실 때는 나무통이 오리지널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고면 유닛이 지금쯤이면 고장 잘 납니다. 유닛을 잡고 있는 엣지라는 고무 부분이 부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탄노이 그릴을 여는 열쇠가 없으면 그릴 못 여는데 이 또한 신품이 15만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잘 챙겨 놓으셔야 하죠. 한국에서는 탄노이를 주로 맥킨토시에 매칭해서 많이 썼습니다. 자, 구글 검색하면 한가득 나옵니다. 그전에는 쿼드를 매칭해서 쓰는 것도 유행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 탄노이 캔터베리에 맥킨토시를 물렸었는데요. 웨스트민스터의 이상순 씨는 바쿤 앰프를 매칭해 놓으셨네요. 바쿤은 일본 엔지니어 나가이 아키라가 창업한 일본 오디오 제조사입니다. 독자 회로인 사테리가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대형 하이엔드 스피커 그리고 빈티지 스피커의 매칭이 좋다고 알려져서 단단한 팬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죠. 이상하게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바쿤을 여러 번 감상해 봤는데 하이엔드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건 맞지만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의외로 빈티지 스피커에서는 꽤 매력 있더라고요. 이상순 씨도 주변 분들 말씀으로는 오디오에 많은 관심이 있고 하이엔드를 고집하기보다 주로 가성비 좋은 제품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탄노이의 여러 조합 매칭해 보시고 바쿤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DP는 린 이깨미. 린은 스코틀랜드 오디오 기업으로 지금은 네트워크 플레이어인 DS 시리즈로 유명하지만 한때는 최고의 CD 플레이어를 만드는 메이커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중 이깨미는 가성비가 좋았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단종되었고요. 린이 CD 시대가 끝났다면서 CDP 생산을 멈춘 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중고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이 시스템을 현재 신품을 구할 수 없는 CDP 입개물을 제외하고 스피커, 앰프를 신품으로 구입해 총액을 계산하면 스피커 4,900만원, 프리앰프 396만원, 파워앰프 328만원, CD 플레이어 중고일 경우 110만원, 총액 5,734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가격에는 오디오 케이블 등은 빠진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시스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효린의 민박에서 식탁 옆에 놓인 오디오 시스템이 화제가 되었고 늘 음악을 감상했었죠. 북쉘프 스피커와 앰프, 턴테이블의 조합이네요. 먼저 스피커는 영국 하베스 30 시리즈입니다. 크기상 40 시리즈는 아니고 30으로 보입니다. 버전이 연식에 따라 30, 30.1, 30.2 이렇게 있는데 30.1 정도를 쓰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대단히 오래된 베스트셀러 모델이고 어느 장르나 모두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죠. 북셰프가 500만원대면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음의 퀄리티로만 보면 가성비가 우수한 편입니다. 저도 많이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가구 공방에 다닌 초보자가 몇 개월 안 돼서 만든 듯한 디자인과 마감이 흠이죠. 자, 30.2 버전 기준 현재 가격은 524만원입니다. 다음은 앰프입니다. 영국 네임사의 유니티 2BT입니다. 네임은 일반인들에게 벤틀리 오디오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블루투스 스피커 시리즈로 여성분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네임은 줄리안 베커가 1969년 영국에서 창업한 메이커입니다. LG 톰프리 리뷰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브리티시 오디오 전성시대 때 창업된 메이커 중 하나죠. 귀족 집안 출신으로 넉넉한 데다 자동차 엔지니어링을 전공해 미니를 레이스용으로 개조해 직접 출전할 정도였습니다. 천재 기질도 있고 집안도 좋으니 당시 영국을 이끄는 문화 리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임보다 사람 자체가 더 유명할 정도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전거 브롬튼도 그의 후원으로 살아난 메이커입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하던 그가 자신이 쓰던 오디오가 자주 고장나 직접 설계해야겠다고 맘먹고 차린 것이 바로 네임입니다. 네임은 고장 없고 디자인이 컴팩트하고 멋질 뿐만 아니라 가성비도 좋았죠. 특히 이 당시 영국 오디오들의 디자인이 끝내줬습니다. 영국 산업 디자이너들의 힘이죠. 렉슨, 메리디안, 쿼드,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디자인 정말 끝내줍니다. 요즘엔 왜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당시 비슷한 시기에 창업해 턴테이블로 주가를 올리고 있던 린과 공동 마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처럼 린이 턴테이블 말고 스피커 앰프도 만들면서 관계는 멀어지죠. 오디오 외에 레이스, 자전거, 요트까지 관심을 갖던 이 부유한 천재 줄리안 베커는 2000년 54세의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오디오 메이커는 설계자인 오너가 세상을 떠나면 정체성을 잃죠. 문을 닫거나 사원 펀드에 매각됩니다. 그래서 10년간 무진하다 2011년 결국 프랑스의 포컬과 합병합니다. 현재 포컬의 지원 아래 네임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네임은 하이엔드도 있지만 유니티 2와 같은 중가 제품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지금은 단종됐지만 580만원 정도에 팔리던 제품이었어요. 제품 하나에 앰프, CD, 블루투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까지 들어가 있죠. 오디오 입문자에게 제격인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중고 시세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하베스와 최적의 조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제법 들을 만한 소리를 내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턴테이블입니다. 자, 제품명이 영상에 잘 보이지 않아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요. 턴테이블은 데논 DP1600입니다. 일본산 턴테이블이 주가를 올리던 시절이 있었죠. 7, 80년대 제품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제품 중 하나고요. DP1600이란 제품인데 만듦새도 좋고 소리도 괜찮은 편인데 중고가 굉장히 요즘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턴테이블에 연결되는 포노 앰프는 네임의 스테이지 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는데 앰프가 네임이니까 이상순 씨가 깔맞춤 하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단종되어서 중고로 밖에 구할 수 없는데 가격은 35만원입니다. 자, 시스템 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 하베스 30.2 524만원, 앰프 네임 유니티 BT 200만원, 턴테이블 데논 DP1600 50만원, 포노 앰프 네임 스테이지 라인 35만원, 총 809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순 씨 작업실에 있는 오디오 소개해봅니다. 제주도 오면서 탄노이를 음악 작업실 공간에 놓으셨나봐요. 다른 장비는 스튜디오용 장비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듯 싶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스피커입니다. 이후 효린의 민박 찍을 때는 구조가 다시 바뀌었는지 이렇게 또 바뀌었네요. 이때도 스피커 보이시죠? 이 스피커는 독일 게이타인 스피커입니다. 실제로 독일 게이타인 지방에 본사가 있습니다. 동독 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 중간에 있어요. 차덕들은 여기에 포르쉐, 폭스바겐 공장이 있어 투어를 가는 곳이죠. 저도 3, 4년 전 독일 콘서트홀 투어 다닐 때가 있었는데 이 지역 다녀왔습니다. 알파로메오 포시 스파이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렌트해서 다녔는데 가뜩이나 하드한 차를 길이 울퉁불퉁한 동독 아우토반 달리느라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게이타인은 실제 동독 시절인 1960년대에 창업했습니다. 동독에서 방송 장비 붐이 일어나 이를 공급하기 위한 그래서 탄생한 회사였다고 하네요. 이후 독일이 통일되자 개인 소유의 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패시브 버전도 있는데 이상순 씨가 쓰는 것은 앰프가 내장된 액티브 스피커로 보이고요. 유닛 사이즈별로 여러 제품이 있는데 6.5인치 동축 유닛을 장착한 RL904로 추정됩니다. 사진의 우드 컬러가 메인인데 이상순 씨는 블랙으로 선택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컬러를 커스텀 모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는 쏠림 현상이 강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있고 미국에서는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게이타이는 한국에서 참 보기 힘들고 유럽에서 고정팬을 확보한 제품이죠. 게이타이는 특히 류이치 사카모토가 메인 스피커로 쓰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그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쓰고 있고 일본 수입원도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를 집에서 쓰는 하이파이 유저가 늘어나면서 몇 해 전부터는 미넨 하이엔드 오디오 쇼에서도 부스를 내더군요. 그때 미넨에서 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선배분이 이 제품을 멀티 채널로 쓰셔서 꽤 오래 들었습니다. 익숙한 음이죠. 지금은 단종된 RL900의 사진입니다. 드레스 땐 챔퍼 오페라 하우스에서 모니터로 스피커로 쓰여서 유명했죠. 추측컨대 동독 시절부터의 이야기일 겁니다. 당시에는 동독 지역에 아마 최고 스피커로 꼽혔을 테니까요. 덕트를 앞으로 낸 구조의 동축 유닛이라 하이엔드 성향의 단단한 저음보다는 통울림으로 다소 구수한 소리를 내는 제품입니다. 16인치 제품도 생각보다 강렬한 저역을 뿜어내지 않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경향을 들려주죠. 이런 성향으로 볼 때 이상순 씨에게도 게이타이는 잘 맞는 스피커로 보입니다. 탄노이, 하베스 모두 하이엔드 성향이 아닌 통울림을 통해 따뜻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타일이니까요. 최근 버전은 앞쪽 덕트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소리는 둘째치고 미학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탄노이 하베스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안전한, 소리도 좋지만 브랜드 밸류도 높아서 언제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반해 게이타인을 지르신 것은 음악적으로 과감하다 해야 될까요? 멋진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국내 가격은 995만원입니다. 영국에서도 5,000파운드에 거래되니까 세금 배송비 합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효리 씨, 이상순 씨의 오디오 시스템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각 시스템 총액을 살펴보면 시스템 1 5,734만원, 시스템 2 809만원, 시스템 3 995만원, 합해서 총 7,538만원입니다. 실제 하이엔드 오디오 유저는 일이 너무 바쁘셔서 하루에 1시간도 음악을 듣기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준 씨, 이효리 씨는 정말 제주도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음악을 즐기실 것 같아요. 가격을 떠나 이 두 분을 1호로 뽑은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하피TV는 음악 애호가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는 컨텐츠, 당신의 사랑하는 플레이리스트, 줄여서 애플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보니 이상순 씨, 이효리 씨의 요즘 플레이리스트도 무척 궁금하네요. 이상순 씨 이 영상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궁금하신 연예인이나 셀럽의 오디오 시스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예인의 오디오 컨텐츠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으로는 올 초였죠. 오스카 사관왕이라는 영예 타이틀을 거머쥐신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감독님 준비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오스카를 거머쥔 봉준호 감독님은 자택에서 어떤 홈시어터 시스템을 쓰실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홈시어터 룸은 언론에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공개는 2017년 9월 옥자 개봉 이후 이뤄진 공개입니다. 국내 최대 DVD 커뮤니티 사이트인 DVD 프라임에서 인터뷰를 하셔서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요. 오늘 공개한 자료는 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도입부에 종소리가 한번 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종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극장의 오디오 시스템, 음향 시스템을 체크하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만약 종소리가 돌다가 끊기거나 혹은 작게 들리면 그 부분의 스피커가 고장났다는 의미죠. 그만큼 봉준호 감독님은 영상 음향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시그널을 넣은 것은 한국 극장들이 음향 시스템이 고장나도 잘 고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감독님이 이런 시그널을 넣었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들이 힘들지만 얘기할 건 해야죠. 이렇게 극장의 영상 음향 시스템까지 염려하는 봉준호 감독님의 홈시어터 룸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경을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방 하나를 홈시어터 전용룸으로 쓰시는 듯한데 스크린이 120인치 모델이니까 가로 길이는 약 3.5m, 세로 길이는 3m에서 4.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40평대 작은 방 사이즈라 할 수 있죠. 4평에서 한 5평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셨네요. 시스템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터는 소니 VW552S입니다. 괜찮은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추천되는 제품이 바로 소니 4K 프로젝터 제품이죠. 화질, 성능 등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멋진 상품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500만원에서 1억 원대까지 정말 다양한 홈시어터 라인업을 갖추고 있죠. 1천만원 미만에서는 소니와 LG가 가장
돋보입니다. 일반적인 DLP 방식과 달리 소니는 SXRD라는 방식을 쓰는데 DLP에 비해 블랙레벨 해상력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 가격에 리얼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은 소니뿐입니다. DLP는 현재 리얼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제품이 가정용으로는 없습니다. VW550ES는 단종되어 현재 VW570ES라는 이름으로 마이너 체인지 되었습니다. 가격은 780만원입니다. 스크린은 중국의 그랜드뷰 전동 텐션 스크린 120인치를 설치하셨습니다. 화질이나 만듦새, 미국의 스튜어트가 단연 뛰어나지만 스크린에 1천만원 가까이 투자하는 분들은 흔치 않죠. 그럴 때 그랜드뷰는 적절한 대안이 되어줍니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고 퀄리티도 뛰어납니다. 미국 이미징 사이언스라는 ISF 인증도 받아 퀄리티를 입증했죠. 가격은 200만원입니다. 이때가 옥자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 직후인데 옥자가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최초의 한국 영화입니다. 물론 헐리우드 자본이라 한국 영화라 부르기는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만 암튼 옥자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죠.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서 파워앰프 분리형 조합으로 바꾸셨습니다. 제품명은 CXA 5000 AV 프로세서 MXA 5000 11채널 파워앰프입니다. 야마하 CXA 5000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프로세서로 전 채널에 ESS9016 DAC를 쓴 물량 투입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AV 오래 한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산 AV 프로세서 음질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야마하에는 DSP로 대표되는 음장 기술이 있죠. 이걸로 80년대부터 사골처럼 우려먹었습니다. 이 모델에도 33개의 DSP 음장이 있습니다. 개수만큼 진짜 음질이 좋냐? 저는 조금 갸웃거리게 됩니다. 파워앰프인 MXA5000은 11채널 파워앰프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은 5.1.4 채널을 쓰고 있으니 총 9채널의 파워앰프를 사용하시는 거죠. 야마하 프로세서 파워앰프 조합의 가격은 454만원입니다. 참고로 이후 마이너 업데이트한 모델이 출시되었고 각각 따로 구매하면 오히려 좀 더 저렴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봉준호 감독님은 돌비 애트모스의 5.1.4 채널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렵죠? 간단히 이야기해 프론트는 2개, 센터 1개, 리어 2개, 서브우퍼 1개가 있는 기존의 5.1 채널 구성에 돌비 애트모스의 오버헤드 스피커를 4개 더 한 것입니다. 즉 천장에 4개 스피커를 추가한다는 의미죠.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얀 동그라미가 바로 스피커입니다. 자, 영국 B&W의 메리평 스피커 CCM632를 4개 썼습니다. 메리평 스피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 사이즈 맞게 미리 구멍을 재단해 놓고 스피커 케이블도 매립해 놓아야 합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면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설치 환경에 따라 그릴을 동그랗게 혹은 사각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설치해 보았는데 성능 무난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처럼 돌비 애트모스에 쓰기에 제격인 제품입니다. B&W CCM632의 가격은 44만원, 개당 가격이기 때문에 총 176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피커를 봐야죠. 프론트, 센터, 리어 모두 야마하의 소화보를 씁니다. 이건 2007년도부터 써오신 모델이라고 하네요. 소화보는 2000년대 야마하가 준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들어 보겠다고 야심차게 런칭한 제품입니다. 당시 글로벌 런칭쇼를 취재하려 싱가포르에 초청받아서 다녀왔던 기억이 나네요. 봉 감독님은 한국 런칭 당시부터 써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는 그냥 무난합니다. 하이파이 음악 감상용은 아니고요. 홈쇼터용으로 좀 쓸만한 모델이죠. 나온 지 한참 된 모델이라 지금 나오는 모델들보다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야겠죠. 가격은 프론트 390만원, 리어 160만원, 서브우퍼 1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인 UDP205입니다.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모기업이 이제 DVD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0년 상반기에만 중국 시장 40%를 차지한 화웨이에 이어서 31.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루레이 플레이어 만들 이유가 없죠. 이 제품의 가격은 261만원입니다. 원래 100만원 초반대였던 제품이 생산 중지 이후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의 가격을 넣었지만 이 가격에 구입하시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파이오니아나 파나소닉 제품 추천드립니다. 봉준호 감독님 시스템 총 가격을 살펴보죠. 소니 VW570ES 프로젝터 780만원, 그랜드뷰 전동 텐션 스크린 120인치 200만원, 야마하 A5000 프로세서 파워앰프 454만원, 야마하 소화보 5.1 채널 스피커 세트 682만원, B&W 메리평 스피커 4개 176만원, 오포 UDP205 UHD 블루레이 플레이어 261만원, 총 2,553만원입니다. 참고로 설치비는 빠져있는 금액입니다.
케이블까지 포함해 이 설치 비용이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 같이 설치하시는 것이 어떤 케이블도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매립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회사에서 작업한 곳의 중간 점검 사진인데요. 스크린, 프로젝터, 스피커 매립은 최고의 전문가에게 금액을 아끼지 않고 맡기셔야 합니다. 최저가 고집하시다 엉망으로 설치된 현장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홈시어터 설치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봉준호 감독님의 홈셔터 시스템은 오스카 사관왕에게는 조금 아쉬운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으로 본다면 중급자 시스템이거든요. 3년이 지났으니까 수상기념으로 업그레이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TV는 먼저 업그레이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LG OLED TV 추천드립니다. 감독님의 옥자의 돌비 비전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내는 TV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봉준호 감독님 시스템 소개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오디오 애호가라기보다는 음악 애호가, 그리고 음반 콜렉터라 할 수 있습니다. 재즈 에세이를 여러 권 써냈고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대담집을 냈을 정도죠. 그의 음악에 대한 지식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등단전에는 도쿄 코코분지시의 피터캣이라는 재즈바를 운영했습니다. 그가 열렬한 재즈 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의 소설보다 에세이를 좋아합니다. 마라톤을 좋아하는 그의 영향으로 일주일에 3, 4회씩 러닝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보통 한 번 달릴 때 5km 정도 달리니까 10년 사이엔 한 8,000km를 달리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그가 49년생이니까 70대인데 최근 사진을 보면 분명 미남은 아니지만 팽팽하다고 해야 할까요? 청춘의 기운이 느껴지죠. 제가 바라는 저의 70대도 그렇습니다. 하루키의 여행법을 읽고 그를 따라 사누키 우동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우동만 5끼를 먹는 거죠.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스키 성지 여행을 읽고 올해 5월 아일레이 양조장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막아섰죠. 격하게 행복했던 일도 격하게 슬픈 일도 함께 있었던 2020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키가 2018년 그간 모아온 원고, 책, 편지, 음반 1만여 점을 모교인 와세다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1일 라디오 DJ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도 이제 사후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2017년, 2019년 두 번에 걸쳐 여기 있는 카사브루터스 그리고 스위치라는 잡지를 통해서 자신의 오디오룸을 공개했습니다. 좀처럼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그이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일찌감치 이 잡지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구독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키의 오디오 소개는 바로 이 두 권의 잡지를 참고했습니다. 하루키의 오디오룸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로폭이 한 5, 6m 정도 될까요? 예전에 SNS 등을 통해서 하루키의 오디오룸이 아주 한정된 곳만 소개된 적이 있는데 스피커는 그때와 같고 대신 오른쪽에 LP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잡지 공개에서도 시스템 리스트만 소개되어 있지 리스닝룸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오디오렉이 소개됐네요. 오디오렉을 보니까 인상적인 게 파이오니아 LDP도 있네요. DVD 나오기 전 영상 매체죠. 지휘자 카라얀이 영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클래식 레이저 디스크 회사를 세웠다 망했죠. 유튜브 세계가 일찍 도래했다면 다 그의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는 LP뿐만 아니라 레이저 디스크도 컬렉션했다는군요.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답니다. 이 제품은 파이오니아 CLD R60 보입니다. 이 제품도 중국 모델이죠. 당시 100만원 아래로 판매되었던 제품 같네요. 저도 잠시 썼던 모델입니다. 저는 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LD를 엄청 사모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키의 오디오 시스템은 대형기라거나 기계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앰프는 분리형도 아니고 2인티 앰프를 쓰고 있네요. 욕심낸 거라면 스피커를 2세트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겠네요. 이제부터 시스템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커 JBL 4530입니다. 4530은 1971년 발표된 스피커인데 이 시기는 하루키가 재즈바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결혼한 해이기도 하죠. 아마 20대의 하루키는 이때 JBL에 강하게 매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JBL을 곁에 두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오디오는 10대, 20대 때 경험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 참고하세요. 소설가로 등단한 후 1984년 집에 오디오 시스템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매한 것이 지금의 4530입니다.
다만 유닛 구성은 좀 다릅니다. 사용하면서 유닛을 초기 버전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시스템을 보니 릴 테이프도 쓰네요. 참고로 하루키는 기계에 박식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설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평론가 오노데라 코지가 그의 친구죠. JBL 4530이 흥미로운 게 인클로저를 고르고 유닛을 선택해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는 4530도 사용자의 취향, 연식에 따라 유닛 구성이 제각각입니다. 당시 JBL은 오디오 시장을 리드하는 제조사였죠. 1957년 명기 파라곤을 낸 후 C40, 50 시리즈로 60년대를 석권하고 1971년에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L100을 시장 공략기로 내놓아 히트를 기록합니다. 4530은 당시 플래그십 모델이죠. 4530은 백로드 홈 방식으로 전면에 소리 말고 후면에 나오는 음으로 저음을 증폭시킵니다. 과거에는 저역의 부족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쓰이는 기술이고요. 여기 쓰이는 15인치 D130 우퍼는 1949년 JBL 창업자 제임스 B 랜싱이 죽기 전에 나온 명기로 꼽히는 유닛입니다. 이 유닛은 1980년 130H로 나올 때까지 30년 이상 현역으로 활약합니다. 미드레인지는 2440으로 JBL 특유의 알리코 4인치 홈 컴프레션 드라이버인데 4530 발표와 함께 동시에 소개되었습니다. 트위터는 2420으로 1.75인치 홈 컴프레션 드라이버이고 마찬가지로 1971년에 나왔습니다. 이 드라이브도 10년간 현역으로 쓰입니다. 4530의 가격은 국내에 남아있는 수량이 많지 않아 산정하기 어렵더군요. 현재 유럽 쪽 이베이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3,500유로입니다. 환율, 운송비, 관세 포함하면 8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서는 넉넉하게 1,0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최근 국내 유통가격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피커는 탄노이 버클리입니다. 하루키가 2개의 스피커를 쓴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이 제품 이전에는 린 스피커를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탄노이는 지난번 이오리오 오디오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메이커입니다. 탄노이는 창업자가 1974년 하만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실용적인 미국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아덴, 버클리, 이튼 등 전략기를 1976년에 발매합니다. 이 라인업을 하만이 만든 제품이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진짜 탄노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 버클리는 HPD 381A 15인치 동축 드라이버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이 발매됐을 때 일본의 탄노이 수입원으로 티약이 결정됐는데 지금까지 수입원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버클리의 발매 가격은 19.9만엔, 지금 1,000만원 하는 아덴이 23만 9천엔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800만원 정도 하는 모델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노이라 이 제품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작고하신 클래식 평론가 안동린 교수님이 생전 오래 쓰신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레트로 붐을 타고 이때 탄노이 스피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이상한 게 이 탄노이 디자인이 좋아요.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과 달리 가격을 거의 안 올렸어요. 버클리는 안 나오고 같은 15인치 아덴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하루키는 모두 70년대 스피커를 쓰고 있네요. 재즈바 운영할 때는 젊어서 좋은 오디오를 못 썼으니 그때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들이 아닐까 싶네요. 버클리는 현재 중고로 구매할 수 있고요.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JBL과 탄노이는 재즈의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죠. 특히 일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책이 나올 만큼 일본에는 정말 수많은 재즈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일본의 재즈바 많은 곳들을 다녀온 기억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 책에 소개된 베이시는 일본 최고의 재즈바로 꼽히고 그 사운드는 미국 JBL 본사에서 이곳을 방문할 만큼 놀라운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베이시 오너와 한국의 재즈바 오너를 만나서 대담하는 기획을 제가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나네요. 아큐 페이지는 1972년 창업한 일본 오디오 메이커로 지금도 단단한 팬층을 보유한 메이커죠. 지금 오디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샴페인 골드 컬러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습니다. 무색무취 음색이 매력적인 제품이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내구성도 특기할 만합니다. 이 407은 90년대 후반 발매된 인티 앰프로 중고 가격은 넉넉히 300만원입니다. 다음 실버 컬러의 앰프는 옥타브 V40SE입니다. 옥타브는 1986년 설립된 독일의 진공관 오디오 전문 제조사로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옥타브의 심플한 디자인과 반응이 빠른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현역기입니다. 하루키가 가장 최근에 교체한 기기 같네요. 가격은 670만원입니다. 턴테이블 소개해보겠습니다. 호렌스는 1920년대 추궁기 시절부터 활약해온 스위스 오디오 노포입니다. 턴테이블로 명성을 떨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턴테이블을 판매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중 TD520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카트리지는 오토폰 카트리지 SPU G 타입을 씁니다. 가격은 중고로 60만원입니다.
서브 턴테이블은 럭스만 TD172를 쓰고 계시네요. 럭스만은 1925년 창업한 기업으로 이건희 회장의 의지로 삼성이 인수했다 재매각해 현재는 중국 IAG 그룹 소속입니다. TD172는 동사 레퍼런스 턴테이블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듦새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신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670만원입니다. 여기에 오토폰 MC10W 카트리지를 쓰시네요. 중고 시세는 20만원입니다. CD 플레이어는 마란츠 SA11S3를 씁니다. 마란츠 SA CD 플레이어가 가성비가 참 좋죠. 나긋한 음색이 일품입니다. 저도 20년 전 SA CD 초창기 시절에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은 295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 총 가격을 살펴보죠. JBL 4350 1000만원, 탄노이 버클리 250만원, 아큐페이지 2407 300만원, 옥타브 V40SE 670만원, 토렌스 TD520 350만원, 오토폰 SPU G-타입 60만원, 럭스만 TD171 670만원, 오토폰 MC10W 20만원, 마란츠 SA11S3 295만원, 총 3,615만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구매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키 시스템처럼 빈티지 오디오의 경우에는 상태, 연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신품을 기준으로 가격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 아닌 하루키 오디오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디오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예술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반드시 고가의 오디오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이를 소리낼 수 있는 기기 장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디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오롯이 자신을 위로할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세요. 당신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은 하루키 오디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셀럽이나 연예인의 오디오 시스템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셨죠.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을 걸출한 오디오 애호가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기업인 이건희가 아닌 취미인 이건희, 그의 오디오 라이프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이건희 회장은 해외 유학 시절 고독을 달래려 영화와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오디오는 자동차와 함께 그의 평생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 이어 삼성 회장 취임 후 그가 도전한 것은 오랜 취미인 오디오와 자동차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닛산과 제휴해 삼성자동차 SM5를 출시하고 1994년 5월에는 일본의 오디오 도포 럭스만을 인수하죠. 럭스만은 1925년 창업한 오디오 메이커로 1910년 창업한 데논에 이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오디오 메이커입니다. 일본 오디오의 자존심으로 꼽히는 메이커라 한국 기업에 인수되었다는 상실감에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기도 했었죠. 이건희 회장은 럭스만을 당시 세계 1위의 앰프 제조사인 맥킨토시에 버금가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럭스만의 일본 엔지니어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죠. 결국 삼성과 럭스만의 만남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하이엔드 오디오에 대한 꿈은 삼성 독자 브랜드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남동 자택 지하에 거대한 오디오룸을 만들어 놓고 당시에 네로라 하는 기기들을 모두 모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닛산의 자동차를 고스란히 가져와 SM5를 만들었듯 오디오에서도 스피커에는 헤일즈, 앰프에는 마드리걸과 제휴를 맺습니다. 마드리걸은 당시 하만 그룹 중 하이엔드 오디오를 담당하던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마크 레빈슨과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절삭 가공해 만든 디자인이 무척 닮았습니다. 이때 앰프 제휴를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21년 후 삼성이 그 하만을 인수해버립니다. 사실 삼성의 하만 인수는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이라 할 수 있죠. 아마 건강하셨다면 하만 하이엔드 오디오 그따위로 만들 거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삼성의 하이엔드 오디오 엠퍼러는 1995년 12월 발표되었습니다. 스피커 2종, 프리앰프 2종, 파워앰프 2종을 내놓았고 상위 라인 스피커가 2천만원대, 프리앰프가 500만원대, 파워앰프가 800만원대로 해외 제품 못지않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당시 오디오 애호가는 삼성이란 브랜드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철수하고 재고를 저렴하게 처분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인기가 높아집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지우면 제품 자체는 헤일스, 마크레빈슨이나 소리가 좋았던 거죠. 중고 시장에서도 인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참고로 스피커는 헤일즈 J이지만 유닛은 모두 포칼 J입니다. 이후 이건희 회장이 왜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를 썼는지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후 찾아온 IMF 금융위기로 삼성자동차와 럭스만을 매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오디오 자동차 비즈니스를 철수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취미인으로서의 이건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잘 아실 겁니다. 용인 스피드웨이에 이건희 회장이 소장한 차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죠. 오디오 또한 끊임없이 원컷 하신 것으로 압니다. 사진은 딱 2번 공개가 됐죠. 이 사진은 1990년대 집무실을 공개한 것인데 오디오가 눈에 띕니다. 스피커는 영국 B&W사의 매트릭스 800, 그리고 앰프는 매킨토시네요. 매트릭스 800은 대형 스피커를 좀처럼 만들지 않는 B&W사가 90년대 기술 과시를 위해 내놓은 제품이었습니다. 이후 저런 대형 스피커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죠. 지금 보아도 독특한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하셨던데 실제로는 적지 않은 수량이 국내에 유통되었던 제품입니다. 지금도 중고로 800만원대에 어렵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후 공개된 것은 어떤 보도를 통해서죠. 삼성동 자택에 놓인 포칼의 그랜드 유토피아 EM입니다. 정가로 2억 4천만원의 제품이고 지금은 신모델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수입원이 아닌 그 이전에 포칼을 수입했던 대웅제약의 오디오 사업부인 헤이스에서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도 헤이스에서 수입한 심-오디오를 매칭했습니다. 고백하자면 B&W 매트릭스 800에 있는 집무실 사진이 널리 퍼진 것도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를 이건희 오디오라 명명한 것도 사실 모두 제 작품입니다. B&W 매트릭스 800 사진은 90년대 신문 아카이브에서 오래전 찾아놓았다가 오디오 기사에 처음 쓴 것이 저이고 포털 사이트에 이건희 오디오라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기사가 바로 저희 기사입니다. 이번 부고 기사에 저희 기사를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과거 오디오가 남자의 로망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다들 오디오가 없어서 오디오가 있는 부자 친구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교동 음악 감상실에는 매킨토시 신모델 28라고 써놓고 서울의 오디오 애호가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디오가 로망인 사람이 참 찾기가 힘들죠. 음반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에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수천만 곡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디오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명인을 통해서라도 오디오가 좀 더 대중화되기를 바라왔습니다. 이건희 오디오라 명명한 것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 기사 덕분에 포칼 그랜드 유토피아가 꽤 팔린 걸로 아는데 수입원 사장님으로부터는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적이 없네요. 이 기사가 나가고 다른 수입원 사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우리 오디오도 쓰셨는데 왜 우리는 안 써주냐라고 항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위 네로라 하는 제품은 거의 가지고 계셨어요. 정말 열정적인 오디오 파일이셨습니다. 어떤 특정 제품이라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리고 투병하시기 전에 구매하신 제품이 있으셨어요. 아마 그 제품은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비싼 오디오를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디오를 제대로 즐기셨는지 제가 소개해드려 볼게요. 소니 DVD 플레이어를 써보니 장시간 사용 시 열이 많이 나서 디스크가 저절로 이젝트 되는 등 오작동이 생긴 우리 제품은 소비 전력도 덜 들어가게 하고 부품 수도 줄여서 열이 발생치 않도록 해볼 것. 이게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세심한 언급이 제품의 퀄리티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언급도 보겠습니다. DVD 플레이어 대놓은 것을 밤새도록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었음. 서울에 있을 때 소니 거 쓰다가 문제가 있어서 열이 많이 나면 오작동한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음. 아까 그 이야기죠. 그런데 대놓은 DVD 플레이어는 뜨끈뜨끈한데도 문제가 없었음. 열에 대한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볼 것. 그 외에도 뭐 언급들이 있는데 자,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언급이 되었던 2003년에 저도 DVD 플레이어의 로딩 시간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유튜브 없던 시절인데 기왕이면 DVD 플레이어들 모아놓고 로딩 시간을 스탑워치로 잰 다음에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구매 가이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안을 편집부에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직업 평론가가 생각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없었습니다. 이후 삼성은 세계 톱 클래스 수준의 홈시어터 프로젝터를 내놓고 성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태광, 인켈 출신의 엔지니어를 영입해서 하이엔드 홈시어터를 출시하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결국 접었죠. 오디오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신 거죠. 2000년대 들어서는 임원분들에게 오디오와 와인을 하라고 지령을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임원분들이 대거 오디오를 시작하셨죠. 지금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중에 몇 분은 저희 회사에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KT 황창규 전 회장님은 지금도 열렬히 오디오를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이긴 한데 오른쪽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니까 꼭 보시길 바라고요. 오디오 분야에서도 전문가를 인정하고 대우해 주신다 들었습니다. 20대 때 오디오 평론가를 평생의 업으로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극단에 위치한 오디오 애호가는 이건희 회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디오 전문가로서 언젠가 이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떠나시니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흔히 돈과 권력이 있으니 하이엔드 오디오 쉽게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지켜보니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변하기 딱 좋고 돈이 갑자기 생기면 다른 향락에 취해 오디오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오디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디오는 음악에 대한 깊은 열망이나 열정이 없다면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인으로서 공과 과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저희는 취미인으로서의 그를 추모해보고자 했습니다. 1942년생인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1945년생인 키스 자렛이 최근 뇌졸중으로 연주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 시대 하나의 에라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등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한 시기였는데 더 이상 행복을 유예하거나 남 눈치 보지 말고 당장 오늘 하루라도 악착같이 행복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키스 자렛 쾰른 콘서트 앨범을 들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애호가 이건희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고 그곳에서 좋아하시는 자동차 오디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TVN 온앤오프를 통해서 소녀시대 써니씨의 집이 공개되었죠. 안방의 풀로토 홈시어터 시스템부터 거실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까지 공개되었는데요. 하피TV의 인기 콘텐츠인 연예인의 오디오에서 안 다룰 수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써니씨의 홈시어터 오디오 시스템을 저희 회사인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설계부터 인스톨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써니씨와는 써니의 FM 데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DJ와 고정 게스트로 만나 이어온 오랜 인연입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심플한 홈시어터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는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는 영화와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고 의뢰를 해왔습니다. 이곳은 인테리어 설계 때부터 참여를 해서 6개월 이상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연예인의 오디오 콘텐츠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진행한 곳은 소개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공개하게 되면 타업체에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거나 제품명이 틀리게 알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겸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영상이 단순 저희 홍보로 비춰질 수 있으니 자세한 제품명과 가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셔터 시스템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할 만한 정보를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먼저 안방에 설치된 홈시어터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침대부터 볼까요? 모션 베드 시스템인데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션 베드를 3년째 쓰고 있습니다. 86인치 TV로 영화를 보다 잠들곤 하는데 사용해보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써니시에게 추천한 제품입니다. 리클라이너보다 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영화보다 잠들기에 제격이죠. 안방에 홈시어터 시스템을 꾸리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보기에는 스크린, 스피커, 프로젝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방의 컨셉은 인비저블 홈시어터, 즉 기기가 모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메인 컨셉이었습니다. 침실에 오디오 기기가 너무 드러나면 미관상 소위 코지하다고 하죠. 안락해 보이지 못하고 숙면에 방해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비저블 홈시어터를 제안한 것이죠. 써니시도 무척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5.1.2 채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스피커가 모두 천정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BMW사의 매립형 스피커를 공사할 때 미리 매립 설치해 두었습니다. 스피커가 매립형이기 때문에 유닛 사이즈가 작아 저역 표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서브우퍼는 아주 강력한 놈으로 설치했습니다. 미국 틸사의 스마트섭 SS1입니다. 10인치 싱글 우퍼를 500W의 앰프로 구동합니다. 아주 강력한 베이스를 뿜어내는 상급의 서브우퍼죠. 스크린은 그랜드뷰사의 133인치 전동 스크린에 매립해서 설치했습니다. 프로젝터는 마찬가지로 전동 엘리베이션 시스템을 통해 완벽하게 매립되고 리모컨을 누르면 천정에 숨겨진 프로젝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프로젝터는 한 번에 알아보셨을 겁니다. LG HU80KA입니다. 4K를 지원하고 싱글 레이저 광원을 쓴 제품입니다. 써니시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기에 선택한 제품이고요. 전동 커튼도 저희가 설계하고 설치를 담당했습니다. 창문 쪽 속 커튼은 빛이 드는 반투명 커튼, 실내 쪽 겉 커튼은 빛을 차단하는 암막 커튼으로 이중 설치했습니다. 이제 거실 오디오를 보죠. 거실에는 LG 86인치 TV를 기본으로 2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TV도 제가 추천한 모델입니다. 오디오는 영국 메리디안 풀 시스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메리디안 시스템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설치한 회사는 바로 저희일 겁니다. 바로 여기 뒤에도 메리디안 스피커가 보이시죠? 메리디안 시스템은 디자인, 사운드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을 완벽하게 지원하죠. 신기술이 나오면 마치 테슬라처럼 바로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메리디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써니시가 선택한 DSP5200은 한국 가정에 어울리는 멋진 디자인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우수한 모델입니다. 메리디안은 여러분들에게 LG전자 톰프리로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혹은 레인지로버 제기호 카오디오 시스템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피TV의 톰프리 리뷰 영상을 보시면 메리디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 프리앰프, 네트워크 플레이어 모두 메리디안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써니시가 요즘 LP 수집에 빠져 있죠. 턴테이블도 같이 설치했습니다. 턴테이블은 미국 VPI4의 제품입니다. 덮개가 없는 모델인데 후추와 소금이가 작동 시 올라가서 다칠 수도 있어서 제가 아크릴 케이스를 설계해서 선물했습니다. 하이엔드 모델 중 덮개가 없는 모델이 많죠. 이렇게 덮개 제작해서 쓰는 것이 오래 쓰는 비결입니다. 자, 써니시가 최근 모아온 LP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죠. 영상은 이쪽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써니시는 LP도 열심히 듣지만 메리디안의 슬루스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음질이 좋아서 자주 듣는다고 하네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실에 큰 창 2개도 전동 커튼을 이중으로 설치했습니다. LP월도 잠깐 나왔죠. 이것도 제가 제안한 디자인이고요. 요즘 저희 고객들에게 많이 제안하는 인테리어인데 김종진 형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P 자켓이 워낙 예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벽에 장식해 놓으면 그 자체로 멋진 인테리어가 됩니다. 써니시도 예쁜 LP들을 많이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상 온앤오프 방송본을 통해 써니시의 오디오 홈시어터 시스템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진도 있기는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위해 공개하지 못하니 양해해 주세요. 이번 방송을 보니 리모컨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니버설 통합 리모컨을 추천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써니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 좋고 의리 있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는 멋진 친구예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컨텐츠가 바로 연예인의 오디오죠.
다뤘으면 하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한두 분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영상으로 담아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몇 분을 소개했는데 이쯤 되면 하이엔드 오디오를 좀 제대로 쓰시는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데 사진이 없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아티스트, 그것도 힙합 아티스트가 1억 원이 훌쩍 넘는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쓰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 래퍼 더 콰이엇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래퍼 더 콰이엇의 오디오는 래퍼 맥랩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오른쪽 링크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스피커가 눈에 들어오죠. 먼저 스피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피커는 KF 블레이드 2입니다. KF는 1961년 엔지니어 레이몬드 쿠크가 영국 켄트 지역에 설립한 회사로 지명을 따서 Kent Engineering and Foundry, 줄여서 KEF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많은 스피커 제조사가 그렇듯 KF도 BBC 스피커를 생산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1977년 내놓은 105는 최고의 명기로 꼽히는 제품이죠. 중역과 고역부를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당시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BMW 매트릭스를 따라한 것 아니냐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이 디자인은 KF105가 원조입니다. 계속 성장하던 KF는 대부분 영국 오디오 메이커가 그렇듯 침체를 겪습니다. 이후 홍콩을 기반으로 한 골드피크 그룹에 인수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때 탄생한 것이 플래그십 모델인 뮤어 블레이드 1, 2입니다. 먼저 뮤어는 산업 디자이너 로스 러브그로브가 디자인한 제품인데 사진에서 스피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입니다. 가격이 20만 불이 넘으니 국내 가격은 2억 중반 이상이 될 겁니다. 스피커라기보다 하나의 미술 작품에 가깝죠. 원래 100조 한정이었는데 미국 공홈에서 아직 구매할 수 있는 걸로 보아 다 안 팔린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1, 2는 2008년 발표된 제품으로 디자이너 에릭 첸이 디자인했습니다. 이 곡면의 독특한 디자인은 스탠딩 웨이브, 정제파를 일소시키기 위한 구조라고 하네요. 전면에는 KF가 자랑하는 동축 유닛 Q를 배치하고 베이스 유닛을 옆면에 대칭으로 배치해서 진동과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만으로 블레이드 1인지 2인지 좀 헷갈렸는데요. 영상에서 스피커 가격을 3천만 원이라 하신 걸 보아서 블레이드 2로 보입니다. 블레이드 2의 가격은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앰프는 맥킨토시 인티 앰프 MA9000입니다. 맥킨토시는 너무 유명한 오디오 메이커죠. 1946년 프랭크 H 맥킨토시가 창업한 오디오 메이커로 오디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앰프 제조사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80년대 내놓은 컴퓨터 이름이 공교롭게도 맥킨토시였는데 이 맥킨토시는 사과 품종 이름이라 붙인 거라고 하네요. 이 메이커가 놀라운 것은 1960년대 이미 디자인을 완성해 놓았다는 겁니다. 전면에 블루레벨 미터가 어두울 때 보면 무척이나 아름답죠. 그래서 음악 틀어주는 바들이 맥킨토시 앰프를 고집하는 이유는 손님들이 멀리서도 한눈에 여기 맥킨토시 쓰는구나 알 수 있어서입니다. 맥킨토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A9000은 인티 앰프로 300W의 괜찮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32비트 DA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MC, MM, 포노 앰프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이죠. 그렇지만 냉정하게 말해 블레이드 2로 올리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격은 1,600만 원입니다. CDP는 에소테릭 K03SX를 쓰고 계시네요. 에소테릭은 일본 티악의 하이엔드 브랜드입니다. 도요타의 렉서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악은 1953년 창업한 오디오 메이커로 전후 세워진 가정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입니다. 참고로 티악은 더 토쿄 텔레비전 어쿠스틱 컴퍼니의 약자입니다. 이 티악을 2013년 기타 제조사인 깁슨이 인수합니다. 깁슨의 새로운 경영자가 라이프스타일 음악 시장에 도전하겠다며 필립스 오디오 사업부, 온표, 티악까지 인수하죠. 그렇지만 경영에 실패하죠. 결국 2018년 깁슨은 파산 신청을 했고 티악은 조금 복잡하지만 다시 독자 경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티악은 음질이 뛰어난 CD 메커니즘을 만드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죠. VIDS 픽업을 직접 만들어 써서 자사의 CD 플레이어 음질로 호평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CD 플레이어 업체 대부분이 티악제 픽업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CD 플레이어인 에소테릭을 런칭할 수 있었죠. 아큐페이즈 그리고 에소테릭이 유일하게 음질을 호평할 수 있었던
일본산 하이엔드 CD 플레이어였습니다. K03SX는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SA CD 플레이어입니다. 워낙 고가 CD 플레이어들만 시장에 나와서 이 가격대에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가격은 1,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턴테이블 보겠습니다. 턴테이블은 맥킨토시 MT5입니다. 이 제품 호불호가 나뉘죠. 맥킨토시가 턴테이블 전문 제조사도 아니고 플래터에 들어오는 LED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더 콰이어님이 이 테이블을 선택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맥킨토시 깔맞춤일 수도 있고 저는 왠지 일본의 아티스트 니고 영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니고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뮤지션인데 패션 브랜드 웨이프 창업자이다 퍼렐 윌리엄스와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대박을 냈죠. 하는 족족마다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일본의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뮤지션이 예술품 컬렉션하는 트렌드도 이 사람부터 시작이죠. 카우스 작품의 히트도 이 사람이 한몫했습니다. 빅뱅 멤버들이 아트 컬렉션하는 것도 이 사람 영향이죠. 한국에서 가구 USM 렉이 유행이죠. 일본에서 USM 유행 만든 것도 이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USM 렉을 TV 장식종으로만 쓰지만 일본에는 벽면을 가득 채우는 USM 월이 유행입니다. 그리고 니고가 오디오는 맥킨토시만 써요. 스피커도 맥킨토시, 턴테이블도 맥킨토시만 씁니다. 더 콰이어님도 이분 영향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참고로 니고의 와이프는 배우 마키세 리오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머라이어 캐리보다 일본 시티팝 대부로 불리우는 야마시타 타츠로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떠올립니다. 이 음악이 CM송으로 쓰인 JR 1989년 버전의 주인공이 그녀입니다. 이 CF 이후로 단번에 스타로 떠오릅니다. 언제 하피TV에서 시티팝 이야기도 해보고 싶네요. 맥킨토시 MT5의 가격은 1,030만원입니다. 카트리지도 빼놓을 수 없죠. 턴테이블 가격 절반에 해당하는 훌륭한 카트리지 쓰시네요. 안목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잠시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오토폰 MC 윈드필드 TI로 가격은 520만원입니다. 이제 시스템 총액을 보겠습니다. 스피커 KEF 블레이드 2 3,200만원, 인티앰프 맥킨토시 MA9000 1,600만원, CDP 에소테릭 K03XS 1,400만원, 턴테이블 맥킨토시 MT5 1,030만원, 카트리지 오토폰 MC 윈드필드 TI 520만원, 총 7,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더 콰이어씨가 그 사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셨네요.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오디오 시스템을 포착했습니다. 자, 이를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분량이 갑자기 2배가 돼서 스피드를 내보겠습니다. 먼저 바뀐 스피커부터 보죠. 스피커는 B&W 800D3입니다. 영국 B&W, 요즘은 B&O와 구분하기 위해 창업자 이름을 딴 바워스 앤 윌킨스라 부릅니다. BMW, 볼보, 마세라티 카우디오 시스템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2013년에는 영국 워딩에 위치한 B&W 본사에 제가 초대받아 취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최초였죠. 이후 바워스 앤 윌킨스는 2016년 LS 그룹 장손인 구본웅 씨가 이끄는 투자회사 포메이션 그룹 산하 에바 오토메이션에 인수됐죠. 그런데 이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바 오토메이션이 지난 9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논 클라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운드 유나이티드가 B&W를 인수했습니다. 좋지 않은 오디오 기업 M&A 선례를 남긴 것 같아 아쉬움을 줍니다. 자세한 얘기는 B&W 브랜드 소개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B&W 핵심은 투자자가 아니라 사운드 엔지니어들입니다. 투자자가 부실했어도 그들이 내놓은 제품은 언제나 업계 최고 수준의 음을 들려줬죠. B&W 800D3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도쿄 오디오쇼에 직접 가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듣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이 스피커의 가격은 4,400만원입니다. 스피커를 교체하며 앰프를 분리형으로 교체하셨네요. 앰프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프리앰프는 맥킨토시 C1100입니다. 전원부와 컨트롤부를 분리한 2셰시 사양이고 무엇보다 이 제품도 포노 입력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가격은 1,900만원입니다. 파워앰프는 오디오 리서치 GS150입니다. 1959년 윌리엄 제인 존슨이 미국 미네소타에서 창업한 앰프 제조사입니다. 진공관을 고집하는 매력덩어리죠. 2008년에 파인 사운드 그룹에 인수됩니다. 소너스 파벨은 와디아, 맥킨토시가 같은 그룹 안에 있죠. 2016년부터는 사명을 맥킨토시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오디오 리서치는 TWS 엔터프라이즈로 주인이 바뀝니다. 아마도 맥킨토시와 라인업이 겹치는 것을 감안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피TV 랜선 집들이 영상에서 보셨듯 오디오 리서치 요즘도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다만 앰프가 구형이라 조금 아쉽네요. D형이면 신형인 160S나 모노블럭인 160M이면 더 사운드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GS150의 가격은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추가되었네요. 린 클라이맥스 DS3입니다. 린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위치한 오디오 기업입니다. 2014년 BMW 본사에 방문했을 때 이때 제가 린 본사에도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브리티시 오디오 빅뱅 시대인 1973년 창업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1973년 LP10이라는 걸출한 턴테이블을 만들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린은 2007년 DS3 등은 세계를 놀래키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내놓습니다. 지금 나오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들의 효시가 되는 제품이죠. 큰 성공을 거둡니다. 더 콰이어씨가 쓰시는 클라이맥스 DS3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카탈리스트 DAC 아키텍처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가격은 2,8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렉을 보죠. 오디오렉은 한국 기업인 알루퍼스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가공 회사인 알루퍼스의 대표님이 오디오 애호가셔서 직접 오디오렉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디자인, 성능, 괜찮은 오디오렉입니다. 더 콰이어님은 3단을 쓰시는데 개인적으로는 파워앰프에도 하나 써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개당 가격은 110만원으로 3단 세트 가격은 330만원입니다. 시스템 총액을 보겠습니다. 스피커 BMW 800D3 4,800만원, 프리앰프 맥킨토시 C 1100 1,900만원, 파워앰프 오디오 리서치 GS150 2,200만원, CD 플레이어 에소테릭 K03XS 1,400만원, 네트워크 플레이어 린 클라이맥스 DS3 2,850만원, 턴테이블 맥킨토시 MT5 1,030만원, 카트리지 오토폰 MC 윈드필드 TR 520만원, 오디오렉 알루퍼스 3단 330만원, 가격은 총 1억 5,030만원입니다. 이 가격에는 오디오 케이블은 빠져 있습니다. 가격 보고 놀란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조사해 보니 한 번에 구매하신 게 아니라 7, 8년 동안 꾸준히 업그레이드 해온 결과물이라는 게 무척 놀랍습니다. 플렉스라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성공한 연예인들의 상징이 자동차나 패션에 머물죠. 그런데 특히 뮤지션이라면 좋은 음을 평소에 들어야 합니다. 좋은 음으로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아야 하고 좋은 음이 뭔지 알아야 작업할 때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에게 자신이 원하는 음을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한 영국 오디오 기업들이 대부분 1960년대, 70년대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시대는 비틀스, 퀸, 롤링스톤즈, 핑크 플로이드와 같은 영국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성공을 거둔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들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음을 집요하게 추구한 결과 에비로드와 같은 걸출한 스튜디오가 탄생했고,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영국 오디오 명기들이 탄생할 수 있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콰이어씨와 같이 모두가 고가의 하이엔드 오디오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는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어 자주 듣는 것이 첫 번째고요. 가능하면 소사에서 이런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서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런 좋은 음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메이저 3사로 불리우는 SM, YG, JYP 이 세 곳은 레코딩 스튜디오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리스닝 룸은 갖추지 않은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는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잘 세팅된 오디오의 좋은 음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더 콰이어씨의 오디오 시스템은 한 번에 플렉스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즐겨오신 것 같아 참 반갑고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콰이어님, 올해 USO에서 소장하신 LP를 전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하피TV 애플 코너에도 나와주셔서 평소 자주 들으시는 플레이리스트도 공유해 주시고 아끼는 LP도 소개해 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이 단골 재즈바에 자신의 수억 원대 오디오를 무상 대여하면서 후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오디오 제조사까지 설립하여 키워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KCC 그룹의 정몽진 회장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기업 대표 중에는 네로라 하는 오디오 애호가들이 많으십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저희 하피TV가 영상으로 다뤄서 큰 인기를 얻었죠. 범삼성가에도 오디오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오디오 바꿈질이 잦은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잡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CDP를 주문해서 그 업체가 수입사가 없자 직접 그 CDP를 수입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윌슨 오디오 웸 초대 모델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요즘은 용진이 형이라 불리는데요. 한때 오디오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은 요리와 골프에 빠지셔서 오디오에 뜸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용진이 형 분발해주세요. 다시 하시면 저희한테 꼭. 그리고 에르스그룹 구자열 회장도 열심히시죠. 빈티지, 하이엔드 모두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매직코 플래그십 모델인 Q를 구매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계열사인 LS 산전에서는 오디오 케이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KCC 정몽진 회장은 이력이 유별납니다. 일단 빈티지 오디오에 올인했어요. 빈티지 오디오는 최소 20년 이상 된 오디오를 일컫습니다. 이 중 으뜸으로 꼽히는 제품이 바로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1920, 30년대에 미국 극장에 보급되었던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과거 극장에 설치되었던 골동품이니 수량이 극히 적어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대량 생산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훨씬 더 비싼 고가에 거래됩니다. 비싸지만 음색이 무척 자연스러워 팬층이 두텁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 딱지만 붙어 있어도 난리가 나죠. 웨스턴 일렉트릭의 인기는 7, 80년대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일본에서 싹쓸이해서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이베이 시대가 열리면서 가격이 더 오르고 또 여기에 중국 컬렉터들이 참가하면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일렉트릭을 재테크로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주식과 마찬가지로 고점입니다. 지금 사시면 그렇게 오를 가능성 없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의 음을 듣고 싶다면 이를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들이 몇 곳 있습니다. 먼저 아나운서 황인용 씨께서 운영하시는 파주 헤이리의 카메라타가 있죠. 이곳 건축 설계를 조병수 소장이 맡았습니다. 사석에서 조병수 소장님으로부터 이곳 음향 설계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피TV에 모셔서 직접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너무 바쁘셔서 섭외에 응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위치한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도 웨스턴 일렉트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참여한 남해 사우스케이프에도 웨스턴 일렉트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정몽진 회장이 왜 유명할까요? 세계에서 웨스턴 일렉트릭 콜렉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몽진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수량도 그리고 희귀한 제품을 보유한 이력에서도 모두 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턴 일렉트릭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은 1869년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타자기 그리고 백열등을 제조하면서 승승장구하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임벨이 전화를 발명하게 되죠. 이때 전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후 벨 진영의 AT&T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AT&T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벨 연구소입니다. 벨 연구소는 무엇이든 연구하는 기업이었어요. 대표적으로 1947년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자신은 1947년 12월로 돌아가서 누구보다 먼저 트랜지스터를 보고 싶다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300B 상극관 진공관을 최초로 개발한 것도 벨 연구소였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이 발명한 300B 진공관은 지금도 고가죠. 그런데 최근 재생산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스테레오 음향을 연구한 것도 벨 연구소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형편없는 음반 음질에 화가 나서 벨 연구소에 찾아가 같이 스테레오 녹음을 연구했고 이들의 노력은 1958년 첫 스테레오 음반이 나오는데 기술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벨 연구소는 90여 년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특허만 3만 3천여 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 오디오 산업의 큰 혁신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싱어가 개봉하게 된 거죠. 이전의 영화는 오디오가 없는 무성영화만 존재했던 겁니다.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 극장 음향 시스템의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독점한 것이 바로 AT&T였어요. 극장 음향 시스템을 벨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게 된 것이 바로 웨스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벨 연구소 연구진들이 만든 제품들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소리가 끝내줬겠죠. 그리고 여기에 300B 앰프가 추가되면서 웨스턴 일렉트릭 사운드의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AT&T는 늘 독과점 이슈에 시달립니다. 1937년 영화 음향 산업 독과점이 문제가 돼요. 영화 스피커 판매 서비스 회사인 ERPI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분리하게 됩니다. 웨스턴 일렉트릭 극장 스피커의 명맥이 끊기게 된 거죠. 그리고 1938년 ERPI 멤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음향기기 보수 유지 업체인 알텍 서비스 컴퍼니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극장 체인 AES를 독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업체가 2년간 수리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음향기기가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외주 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자금난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알텍은 자금은 넉넉한데 그런데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5만 불을 주고 그 회사를 인수해요. 회사 이름이 랜싱 매니팩처링. 그 회사 오너가 바로 제임스 B. 랜싱, 현재 JBL의 창업자입니다. 알텍 서비스 컴퍼니의 알텍, 랜싱 매니팩처링의 랜싱을 따서 알텍 랜싱이 탄생합니다. 제임스 B. 랜싱은 1927년 친구 켄 데커와 동업으로 랜싱 매니팩처링을 창업했죠. 1927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성 영화가 탄생한 해죠. 이 수요를 타고 극장용 스피커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이를 위한 유닛을 공급하고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자 아예 외주 설계까지 맡게 됩니다. 이런 일련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런데 동업자 켄 데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회사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텍에 인수되게 된 거죠. 계약상 5년간 알텍 랜싱의 부사장으로 있게 된 제임스 B. 랜싱은 알텍 역사상 최고 명기로 꼽히는 보이스 오브 티어터 시리즈를 개발하게 됩니다. A1부터 A6까지 있는 시리즈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독립해서 랜싱 사운드 인코퍼레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전에 있던 알텍 랜싱이 랜싱이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소송을 걸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JBL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JBL이 되죠. 그리고 최고의 유닛들을 쏟아내지만 이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1949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장 앞에 있는 나무에서 목을 매 자살하게 됐죠. 그런데 이후 경영자가 그의 사망보험금을 고스란히 경영에 투입하면서 부채를 점점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하츠필드, 파라곤 등 전설의 명기를 내놓으면서 JBL의 전성시대를 개막하게 되죠. 자, 이렇게 웨스턴 일렉트릭, 알텍 랜싱, JBL로 이어지는 미국 오디오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족을 덧붙이자면 JBL이 하만에 인수되고 또 이 하만을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더해지게 되죠. 다시 돌아와 정몽진 회장은 90년대부터 웨스턴 일렉트릭을 컬렉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는 청담동으로 이전한 재즈방 야누스에 자신의 웨스턴 일렉트릭 시스템을 무상 대여해줍니다. 재즈방 야누스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재즈 보컬리스트 고 박성현 님이 1978년 신촌에 개업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재즈바입니다. 가장 오래된 재즈바는 현재도 이태원에서 성업 중인 올댓 재즈죠. 1976년 개업입니다. 이곳의 대표 진나곤 형님도 유명한 오디오 애호가이십니다. 언제 한번 모셔서 1960, 70년대 청계천 명동에 위치했던 오디오 샵과 음악 감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누스가 청담동으로 이전하면서 정몽진 회장이 일정 부분 후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도 지원해줬던 거죠. 이곳을 지원했던 이유는 단 하나, 대학생 시절부터 야누스 단골이었다는 겁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그리고 정몽진 회장은 오디오 제작사를 설립합니다. 바로 실바톤 어쿠스틱스죠. 정몽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KCC 그룹 소속입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 2007년 설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자 설계는 배성호 대표가 도맡고 있고 10년 전부터는 해외 유명 엔지니어인 JC 모리슨을 영입합니다. 실바톤 어쿠스틱스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제조사를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디오 쇼를 할 수 있는 독일 미넨 오디오 쇼에서 가장 큰 부스를 대관해 시연을 진행합니다. 바로 이곳에 자신이 소정한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를 직접 공수해와서 설치하고 실바톤 제품을 매칭해 시연하는 거죠. 이곳에서는 정몽진 회장이 직접 시연 및 제품 설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큰 박스에 맥주에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참석자들에게 나눠줘요. 저도 취재 중에 너무 힘들면 이곳에서 맥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저는 미넨 오디오쇼를 지난 10년간 작년을 빼고 거의 매해 참여해왔는데요. 처음 취재차 갔을 때 정몽진 회장이 직접 시연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저희도 오디오 매거진을 통해 미넨 취재 기사를 썼다가 관계자로부터 회장님 성함만 내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넨에서 정몽진 회장을 뵐 때에도 유독 한국 미디어에게는 시크하세요. 반면 외국인에게는 자신의 유쾌하고 호탕한 기질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꼭 좋은 일이라 보기는 힘든데요. 올해 2월 KCC 정몽진 회장의 계열사 고의 누락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매출 10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데 KCC가 9조 7,700억 매출이었기 때문에 실바톤 어쿠스틱을 포함한 9개의 계열사가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였던 거죠. 제가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실바톤의 연매출이 5억 원 내외 수준이고 오디오 업계에서는 실소유주가 정몽진 회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명 소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듯 싶지만 그래도 위법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적합한 고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KCC 그룹 소속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바톤은 정몽진 회장의 든든한 투자로 성장해오고 있죠. 현재 프리앰프부터 파워앰프, 인티앰프, DA 컨버터, 포노앰프까지 제조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약 15년이 흘렀죠. 제가 20년 이상 이 업계에 있다 보니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오디오에 투자하는 일을 정말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개발자가 문제든 투자자가 문제든 대부분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국내 모 유명 브랜드도 이런 투자를 받고서 몇 해 지나지 않아 사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실바톤은 예외적으로 지금도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 반갑게 느껴집니다. 일반 대중들이 기업인 오디오웨어가를 보는 시선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한 이건희 오디오 영상 댓글만 봐도 그렇죠.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몽진 회장을 오디오웨어가로서 소개하는 것은 열정 많은 으뜸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자신이 애정하는 재즈바의 수억 원대의 오디오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일, 돈이 있으니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대부분 돈을 떠나 귀찮아 성가셔서 안 하십니다. 그냥 그 바를 인수하거나 새로 차려서 자신과 지인들만 찾는 프라이빗한 장소로 만드는 일이 훨씬 쉽죠. 그리고 오디오 기업을 후원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는 모두 메디치 가문의 후원, 메세나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중소 오디오 기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현재 경영난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실바톤의 경우에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서 더욱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바톤의 제품 디자인이 세계를 무대로 승부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솜씨가 훌륭한 산업 디자이너와 계약해 디자인도 일신하고 마케팅도 강화하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몽진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웨스턴 일렉트릭 컬렉션을 자랑하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과시하지 않죠. 또 미디어와는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운둔의 경영자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미넨 오디오쇼로 가면 순수한 오디오 애호가로 돌아서요. 잠시 AV쇼 리포츠에서 올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터뷰어가 당신은 자신의 콜렉션에 무척 자부심이 있는 오디오 파일인 것 같다 이야기하자 그는 Well, I'm crazy. 라고 말하며 소년처럼 웃습니다. 이 미소가 마치 오디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년의 미소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뷰 풀 영상과 그가 시연하는 영상은 오른쪽 링크를 누르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바톤은 저희 광고주도 아니고 또 정몽진 회장은 하이엔드는 전혀 안 하시고 빈티지만 하시기 때문에 저희와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력적인 오디오 애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오디오 애호가들 저희가 찾아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